우리 할머니는 상처 주는 집을 떠날 줄 아는 제일 용감한 사람이다. 손녀가 그린 그림 아래 적힌 이 문장을 김영자 씨는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1억 8천만 원을 들여 마련한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세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야 했습니다. 30일 내 퇴거, 전액 상환, 아니면 낯선 세입자와의 동거. 68년을 살며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 남은 거 있으니까 그거 데워서 드세요. 며느리가 보낸 카톡 한 줄이 그녀를 법무사 사무실로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여자가 어떻게 법정 앞에 서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복수 대신 회복을 선택한 그녀의 결단은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요? 이것은 한 여성이 어머니에서 김영자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께는 행운이 가득할 거예요. 5월의 햇살이 마당 구석까지 비추던 날이었습니다. 김영자 씨는 대문 앞에 서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단독주택이었지만 그녀에게는 38해를 품은 공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렸던 기억이, 봄마다 피워낸 목련나무가, 여름밤 마루에서 부채질하던 시간이 모두 이 집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서명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법무사가 건넨 서류를 받아드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익숙해진 줄 알았던 이별이었지만 집과의 이별은 달랐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 2년 홀로 지켜온 이 공간을 떠나는 일은 또 한 번의 상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면 외롭지 않을 거예요. 아들 도훈이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36살의 아들은 여전히 그녀 눈에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리 서연도 옆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새 아파트 넓어요. 같이 살아요. 그 말이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혼자 끓이는 저녁 된장찌개, 혼자 보는 아침 뉴스, 혼자 접는 이불이 문득 서글펐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집이라면, 다시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지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매 대금은 1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인천 구도심의 오래된 집치고는 꽤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잘 관리해 두었던 덕분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 가족이 이사갈 아파트 전세금 1억 5천만 원을 보태고 남은 돈으로 가전제품과 가구를 새로 장만했습니다. 어머니, 등기는 어머니 명의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명의가 중요하겠습니까?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손주 지우를 매일 볼 수 있겠구나. 아침마다 따뜻한 국을 끓여줄 수 있겠구나. 그래도 가족끼리니까요. 영자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새 아파트는 깨끗했습니다. 24평 신축이었고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이사 트럭이 도착하기 전 영자 씨는 방 하나하나를 둘러보았습니다. 안방은 도훈 부부가, 작은 방은 손녀 지우가, 그리고 제일 작은 방이 그녀의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작은 방이었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방을 주는 게 당연하니까요. 짐을 푸는 동안 서연은 계속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회사 일인지 친구와의 약속인지 영자 씨는 묻지 않았습니다. 도훈은 조립식 가구를 맞추느라 땀을 흘렸습니다. 영자 씨는 부엌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의 위치, 수저의 자리, 조미료통의 배치까지 그녀의 손은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첫날 저녁 식사를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두부구이와 시금치나물, 멸치볶음까지.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 도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 연신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이 낮았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면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출근하는 아들 부부를 위해 밥과 국을 끓였습니다. 지우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돌아와서 청소와 빨래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다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자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빨래를 개고 나니 오후 3시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같은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는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문득 인천집 마당의 목련나무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꽃이 다 지고 잎이 무성해졌을 것입니다. 새 주인은 그 나무를 잘 돌보고 있을까요? 혹시 베어버리지는 않았을까요? 어머니,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지우 유치원 데리러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자 씨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3시 30분이었습니다. 깜빡했습니다. 아, 그래, 미안하다. 지금 갈게. 서둘러 신발을 신으며 영자 씨는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을 차리며 영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무엇일까? 엄마일까? 할머니일까? 아니면 그저 함께 사는 사람일까?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자 씨의 하루는 새벽 5시 반에 시작되었습니다.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창문 없는 방에서는 밖이 밝았는지 어두운지 알 수 없었지만 몸이 먼저 기억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쌀을 씻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도우는 8시까지 출근해야 했고 서연은 9시였습니다. 아침 식사는 7시 정각에 차려져야 했습니다. 어머니, 국이 좀 싱거운 것 같아요. 서연이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는 일어나 소금을 가져왔습니다. 아, 미안하다. 내가 간을 덜 맞췄나 보구나. 괜찮아요. 제가 넣어 먹을게요. 서연은 소금을 넣고 다시 국을 떠 마셨습니다. 도우는 밥을 입에 넣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고 식탁을 닦고 싱크대를 정리했습니다. 도훈과 서연이 출근하고 나면 지우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안방, 지우방, 화장실, 부엌. 순서대로 돌며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마른 빨래를 개고 다시 빨래를 널었습니다. 점심은 간단히 먹었습니다. 남은 반찬과 밥 한 공기면 충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나면 오후 1시였습니다. 그러면 잠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밀고 노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걸었습니다. 모두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어디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반에는 지우를 데리러 가야 했고
5시에는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보다 밥이 더 맛있어. 어느 날 저녁 지유가 말했습니다. 아이는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지유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서연이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에 기분 좋은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 밥도 맛있어. 근데 엄마가 더 맛있어. 지유야, 할머니한테 미안하지? 도훈이 달래듯 말했습니다. 영자 씨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애기가. 엄마 밥이 더 맛있다는데. 그게 당연하지. 하지만 그날 밤부터 서연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내일 아침에는 미역국 끓여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어머님, 지유 옷 빨래할 때 섬유유연제 많이 넣어주세요. 피부가 예민해서요. 어머님, 거실 소파 커버 세탁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에서 어머님으로. 미묘한 차이였지만 영자 씨는 느꼈습니다. 거리가 생겼다는 것을,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작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훈과 서연이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벽이 얇았습니다. 오빠, 솔직히 좀 답답해.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뭐가? 어머님이 계속 집에 계시잖아. 우리 둘만의 시간이 없어. 엄마는 엄만데 어떻게 혼자 두고 올 수도 없고. 나도 알아. 근데 나중에 치매라도 오면 어떡해? 우리가 평생 모셔야 하는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땐 요양원 알아봐야지. 어쩔 수 없잖아.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중에 치매 오면 요양원 보내고 우리 둘이 편하게 살자. 영자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쿵쿵 소리를 냈습니다. 이불을 더 끌어당겼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 씨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어머님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도훈은 엄마 맛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영자 씨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하지만 밥맛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영자 씨는 작은 노트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집 매매 대금, 전세금으로 나간 돈, 가전제품 구입 비용, 가구 구입 비용. 숫자를 더하고 계산하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총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영수증을 모았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았던 서류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김영자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어느 날 오후 서연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영자 씨는 서둘러 노트를 덮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세요? 저녁 준비 안 하세요? 벌써 5시 넘었는데. 아, 그래. 지금 할게. 영자 씨는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노트를 흘끗 보더니 방을 나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영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인가? 가족인가? 동거인인가? 아니면 무급가사 도우미인가? 지유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 우리 가족 그렸어. 그림에는 4명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지유, 그리고 작게 구석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지유. 영자 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유는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영자 씨는 그림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구석에 작게 그려진 자신을, 집안에 있지만 가족 밖에 있는 자신을. 그날 밤 영자 씨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억 8천만 원. 그리고 그 아래 적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서연이 승진했습니다. 대기업 과장에서 차장으로. 도훈이 저녁 식사 때 말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승진했어. 차장 됐대. 그래? 축하한다. 영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도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고생 많았구나. 앞으로도 잘하고. 저녁 식사가 끝나고 도훈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청담동 스카이라운지 예약했어. 서연이 승진 축하로 가족끼리 외식하자. 지우가 손뼉을 쳤습니다. 와, 좋아. 영자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어라. 엄마도 같이 가야지. 도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근데 어머님은 집 지키셔야 하지 않을까? 응. 왜? 집을 비우면 안 되잖아. 요즘 빈집 털리는 데도 많고. 도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것도 그렇네. 서연이 영자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시죠? 냉장고에 반찬 남은 거 있으니까 그거 데워 드시면 되고. 우리 저녁에 맛있는 거 사올게요. 영자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그래. 괜찮아. 너희끼리 가서 재미있게 놀고 와.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세 사람은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도훈은 검은색 셔츠를, 서연은 원피스를, 지우는 분홍색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영자 씨는 평소처럼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님, 그럼 다녀올게요. 냉장고 확인해 보세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영자 씨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밥을 데웠습니다. 인스턴트 미역국 하나를 끓였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 한 공기, 미역국, 김치 몇 조각. 저녁이라고 하기엔 초라했습니다. 저녁 8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SNS 알림이었습니다. 서연이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청담동 스카이라운지, 야경이 보이는 창가 테이블, 웃고 있는 세 사람. 도훈, 서연, 지우. 영자 씨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지우의 웃는 얼굴을, 서연의 환한 미소를, 도훈의 편안한 표정을.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신이 없어도. 밤 9시 반 카톡이 왔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어머님, 냉장고에 반찬 남은 거 있으니까 그거 데워서 드세요. 버리지 마시고요. 영자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짧게 응이라고만 보냈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을 챙겼습니다. 속옷, 겉옷, 양말.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사 올 때보다 짐이 더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원본을 챙겼습니다. 작은 노트에 적어둔 내역도 함께 넣었습니다. 1억 8천만 원. 숫자는 선명했습니다. 휴대폰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조카 변호사, 법무사, 인천집 근처 살던 이웃. 하나씩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새벽 2시 영자 씨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캐리어는 방 구석에 숨겨두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인천집 마당에 목련나무가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심었던 나무, 봄마다 하얀 꽃을 피우던 나무.
지금쯤 잎이 무성하게 자랐겠지요. 그 집을 팔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외롭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 더 외로웠습니다. 함께 있어도 혼자였습니다. 밥을 해줘도, 빨래를 해줘도, 청소를 해줘도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족 사진 속에도, 외식 자리에도, 대화 속에도 없었습니다. 남은 반찬 데워 드세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영자 씨는 일어났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낮은 천장, 창문 없는 방.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곳은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머무는 곳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 씨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아침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부치고 밥을 지었습니다. 가족들은 평소처럼 먹었습니다. 도우는 맛있어라고 말했고 서연은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밥을 남겼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달랐습니다. 오후 2시 영자 씨는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나야 영자 이모. 이모, 무슨 일이세요? 변호사 사무실 주소 좀 알려줄래? 상담받고 싶은 게 있어서. 조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모,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괜찮아.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주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무사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그때 집 등기해 주셨잖아요. 혹시 관련 서류 다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언제 오실래요? 내일 갈게요. 전화를 끊고 영자 씨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1억 8천만 원. 인천집 매매 대금 1억 9천만 원. 전세금 1억 5천만 원. 가전제품 1,500만 원. 가구 1,000만 원. 기타 비용 500만 원.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훈이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표정이 안 좋아.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무리하지 마. 좀 쉬어. 그래. 영자 씨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쉬는 게 아니야. 이제 준비하는 거야. 밤이 되었습니다. 영자 씨는 다시 캐리어를 확인했습니다. 통장, 등기부등본, 영수증, 노트 모두 챙겨져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변호사 상담 화요일 오전 10시. 법무사 수요일 오후 2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영자 씨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천장을 보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떠남은 곧 시작될 것입니다. 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영자 씨는 조카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깨끗한 회의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이모, 정리해 드릴게요. 조카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인천집 매매대금 1억 9천만 원. 그중 1억 5천만 원이 전세금으로 나머지가 가정가구, 구입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총 투자액은 1억 8천만 원 이상입니다. 응. 그런데 등기부등본상 명의는 이모님 단독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모님 소유예요. 그걸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조카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모,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할 것 같아. 조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등기부등본 재발급을 받았습니다. 투자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영자 씨는 짐을 쌌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서랍 하나, 옷장 하나씩. 가져온 것만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습니다. 가족들은 평소처럼 먹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늦을 것 같아. 도훈이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서연도 서류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야근이에요. 지유 유치원 데려다 주시죠? 그래. 지유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돌아왔습니다.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편지를 썼습니다. 도훈아, 엄마는 잠시 집을 비운다. 걱정하지 마라. 건강하고 안전한 곳에 있을 거야. 내가 나쁜 아들은 아니야. 그냥 엄마를 잊고 살았을 뿐이지. 법무사 선생님께 연락하렴. 그분이 설명해 주실 거야. 엄마가 편지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등기부등본 사본을 그 옆에 놓았습니다. 캐리어를 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도훈과 서연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영자 씨 방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도 서랍도 비어 있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안 계세요. 도훈이 달려왔습니다. 방을 확인했습니다. 식탁을 보았습니다.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이. 이게 뭐야? 서연이 등기부등본을 집어들었습니다. 소유자 란을 보았습니다. 김영자. 그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 이 집 어머님 명의예요. 뭐? 도훈이 서류를 빼앗아 보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가 전부 내신 거였어. 다음 날 아침 법무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훈 씨, 어머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제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월요일 오전 법무사 사무실 회의실이었습니다. 영자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조카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도훈과 서연이 앉았습니다. 어머니,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아라.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김영자 씨께서 인천집을 매각한 대금 1억 9천만 원 중 1억 8천만 원 이상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전세 및 집기 마련에 투자하셨습니다. 등기는 김영자 씨 단독 명의입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 집은 김영자 씨 소유입니다. 따라서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변호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첫째, 30일 내 전면 퇴거 후 손해배상 소송 진행. 둘째, 1억 8천만 원 전액 상환 후 명의 이전. 셋째,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집은 6대 4공동 명의로 변경. 김영자 씨, 집은 60%를 임대 형식으로 전환하여 세입자 가족과 동거. 그리고 김영자 씨 도훈 씨 6개월간 가족 상담 의무 참여. 세입자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네, 제가 이미 알아본 분이 계십니다. 임태숙 씨, 52세 미망인과 두 자녀분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엄마를 사람으로 안 봤어요. 그냥 집안일 해주는 사람으로만. 도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 영자 씨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엄마, 3번으로 하자. 예? 너희를 벌 주고 싶지 않아. 그냥 다시 배우고 싶어.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앞으로 보여줘야지. 영자 씨가 일어났습니다. 세입자분 들어오는 날 알려주세요. 제가 방 정리 도와드릴게요. 한 달 후 임태숙 씨 가족이 이사 왔습니다. 안방을 2 공간으로 나눴습니다. 부엌과 화장실을 시간대별로 사용했습니다. 거실은 공용 공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서연은 낯선 사람과 집을 나눈다는 사실에 불편해했습니다. 오빠, 이거 진짜 해야 해요? 우리가 선택한 거야. 하지만 서연아, 우리가 잘못했어, 엄마한테. 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토요일 오전 도훈과 영자 씨는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보이는데 안 보이는. 도훈 씨는요? 저는 엄마가 당연히 거기 계실 줄 알았어요.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니까요. 엄마는 항상 거기 있는 사람이니까.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아프고 외롭고 화나는 사람. 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엄마, 3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영자 씨를 찾았습니다. 어머님, 응? 제가 5년 분할 상환으로 60% 지분을 사고 싶어요. 영자 씨는 서연을 보았습니다. 진심이니? 네. 빚을 갚고 싶어요. 제대로. 영자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자 씨는 서울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15평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자기 명의였습니다. 창문이 있었고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뜨개질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수강생이 12명이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천천히 해봐요. 급할 것 없어요.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지유가 찾아왔습니다. 도훈이 데려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지유 왔어? 할머니, 집 예쁘다. 그치? 할머니 집이야. 지유가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캐리어를 끄는 할머니. 그 아래 적힌 문장. 우리 할머니는 상처 주는 집을 떠날 줄 아는 제일 용감한 사람이다. 영자 씨는 그림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 지유야.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도. 저녁이 되어 도훈과 지유가 돌아갔습니다. 영자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자기 집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에 존중이 빠지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습관이다. 상처 주는 습관을 끊고 나온 날 비로소 자신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영자 씨의 오피스텔 거실에는 뜨개질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스카프, 모자, 담요. 수강생들이 만든 것도 있고 영자 씨가 만든 것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지우였습니다. 키가 많이 컸습니다. 이제 8살이었습니다. 우리 지유 또 왔어? 응. 할머니, 이거 봐. 지우가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학교 숙제였습니다. 우리 가족 소개하기. 할머니 이야기 썼어. 선생님이 칭찬해줬어. 영자 씨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할머니는 상처 주는 집을 떠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할머니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나는 할머니를 존경합니다. 잘 썼네. 우리 지유. 응. 선생님이 발표하래. 도훈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두고 가요. 그래, 고맙다. 엄마, 점심 같이 먹을래요? 밖에서. 영자 씨는 웃었습니다. 좋지? 식당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오늘 회사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미안하대요. 괜찮아. 바쁜 사람인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응, 서연이요. 예전엔 어머니를 사람으로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냥 집안일 해주는 분으로만. 도훈이 잠시 멈췄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요. 어머니 생신도 챙기고, 명절에 먼저 연락하고, 지분 상환도 꼬박꼬박 하고 있어요. 그래. 내 2년치 다 냈어요. 앞으로 3년 남았죠.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하래 급할 것 없어. 감사합니다, 엄마. 도훈이 영자 씨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떠나지 않았으면 저 평생 몰랐을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 행복하세요? 영자 씨는 웃었습니다. 응, 행복해. 정말요? 응, 내 집에서 내 이름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잖아. 다행이다. 지우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도 가끔 와. 그래, 갈게. 약속이야? 약속. 점심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영자 씨는 소파에 앉아 앨범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인천집 마당, 목련나무 아래 서 있는 남편, 젊은 시절의 자신, 어린 도훈, 여보, 나 잘하고 있지? 혼잣말이었습니다.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근데 이제는 괜찮아. 나도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 앨범을 덮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자 씨는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혼자 먹을 저녁이었지만 정성껏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2가지. 잘 먹겠습니다. 혼자였지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인사였습니다.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던 날. 무서웠습니다. 68년을 살며 한 번도 혼자 결정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 앉혔을 때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했습니다. 자신이 느낀 것을, 원하는 것을 복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이고 싶었습니다. 사람으로.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3번째 방법을, 세입자와 함께 사는 불편함을, 6개월간의 상담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도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보았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영자 씨는 처음으로 자신을 찾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 토요일 저녁 괜찮으세요? 집들이 하려고요. 꼭 오세요. 영자 씨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갈게 뭐 해갈까? 그냥 오세요. 어머님이 계셔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해요.
영자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계셔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하다. 그 말이 좋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영자 씨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문득 뜨개질 수강생 중 한 분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저도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게 처음엔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은 편해요. 내 시간, 내 공간, 내 선택이 있으니까요. 그때 영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에요. 함께 있어도 안 보이는 게 외로운 거죠.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 씨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사랑에 존중이 빠지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익숙함입니다. 당연함입니다. 영자 씨는 그 습관을 끊었습니다. 상처 주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자신을,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가치를. 김영자, 69세, 뜨개질 강사, 15평 오피스텔 소유주, 누군가의 엄마이자 할머니지만 그 이전의 한 사람. 창밖을 보았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영자 씨도 이제 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 있었습니다. 진짜로. 영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뜨개질 수업이 있는 수요일을, 지우가 또 찾아올 토요일을, 서연의 집들이가 있는 다음 주를. 모두 자신이 선택한 일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관계들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영자 씨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상처 주는 집을 떠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용기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도. 영자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